이번 시간에는 5번째 시간으로 그 방조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32조 1항에 보면은 32조 이제 종범 그래가지고 1항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2항에는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감경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감경한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이렇게 감경해주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조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방조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 국어사전에 보면은 방조라는 것은 옆에서 도와준다.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거. 그리고 형법상으로 보면은 남의 범죄를 거들어 도와주는 모든 행위. 그래가지고 정범의 범죄 행위에 대한 조언, 격려, 범행도구의 대여, 범행장소 및 범행자금의 제공, 이러한 행위들이 방조에 해당된다. 조언, 격려, 범행도구의 대여, 범죄장소, 범죄자금의 제공, 이러한 것들이 방조행위다.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범죄 사실은 어떤 식으로 작성이 되느냐? 여기 보면은 피의자는 그리고 이제 정범이 어떠한 그 불법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먼저 그 정범이 불법 행위를 했다는 그 사실을 육하원칙으로 기재하고 그 불법 행위를 돕기 위해서 피의자가 방조자로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것을 기재하고 그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 이러한 그 방조 행위를 육하원칙으로 또 기재하고 이러한 범행을 함으로써 이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 이래가지고 정범의 불법 행위를 방조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범과 방조범을 동시에 입건하는 경우에는 1피의자를 정범으로 하고 2피의자를 방조범으로 한다. 이 순서대로 먼저 정범을 먼저 기재하고 그 다음에 이 정범의 행위를 도운 방조범의 범죄 사실을 기재하는 순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판례에서 말하는 방조행위의 의미, 방조의 시기, 방조범 성립에 필요한 고의의 의미와 내용, 증명 방법 이렇게 그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2018도 7658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그 판결 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앞에서 우리가 그 방조의 의미를 국어사전을 통해서 봤던 내용하고 그러한 취지가 기재가 되어 있죠.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정범이 실행행위를 하는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도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도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 방조한 경우도 성립한다. 현재 실행 중인 것도 방조할 수가 있고 방조범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정범이 어떤 행위를 하려는구나 예상을 하고 그것을 도와주는 그것도 이제 방조범이 성립한다 이런 취지가 되겠죠.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여기 앞에 나와 있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 범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고의가 있어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방조한다는 일부러 방조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음과 의사와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인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 이 정범이 어떤 나쁜 짓을 하려는구나, 처벌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구나, 그것을 알면서 그것을 도와준다. 그런 이제 두 가지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그런데 그러한 고의는 그것이 확정적 고의도 물론 해당하지만은 그렇지 못하면은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 내용을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앞에서 공동정범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방조행위하고 공동정범하고 방조범하고 공동정범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방조범은 정범이 불법 행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정범, 어차피 방조도 정범하고 방조범하고 두 명이서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2인 이상이 하는 거예요. 공동정범도 2인 이상이 하는 건데,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은 뭐라고 그랬느냐?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 이게 있어야 된다. 공동가공의 의사, 서로 짜고 역할 분담을 하고, 이게 이제 공동정범이 되는 거고, 방조행위는 서로 짜고 역할 분담하는 그런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고, 정범이 어떤 행위를 하는구나, 불법 행위를 하는구나 인식하고 그것을 도와준다.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판결문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공모하여 그래가지고 공범, 산지관리법인데, 공범의 범죄사실입니다. 공범의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임야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소유자의 임야를 임차인이에요. 여기는 B는 임차인, A는 임야의 소유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산지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피고인들은 A와 B 소유자와 임차인은 어떻게 했느냐? A는 소유자죠. 소유자는 B한테 임야를 임대하면서 B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의 집안을 정리해서 밭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그 다음에 B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가지고 산지를 전용했다. 불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서 절투성토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존산지를 전용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공동정범은 뭐라고 그랬어요? 공동가공의 의사, 기능적 행위지배, 이렇게 되어 있다. 그게 해당돼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미리 서로 짜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야, 내가 이거 임야를 임대해 줄 테니까는 너는 임야를 여기다가 정리해서 밭으로 써. A하고 B가 이제 내가 그렇게 밭으로 쓸게 해가지고 사전에 그렇게 의사소통, 공동가공의 의사, 공동가공, 공동의사를 이제 가공해가지고 서로 짜가지고 그래, 나는 빌려주고, 너는 전용하고, 이렇게, 실제로 전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각자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서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피고인 A는 앞에서 방조범 범죄 사실은 정범하고 같이 입건할 때는 정범을 1피의자로 하고, 방조범은 2피의자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래가지고, 정범은 산지를 임차해가지고 전용한 사람이에요. 전용한 사람. 야적장을 만들기 위해 휠로드 등 장비를 이용해서 선투하고, 그 다음에 평탄화 작업을 해서 산지를 전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산지를 빌려준 사람 해가지고 이와 같이 산지를 전용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료 500만원 받고 산지를 A에게 임대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용하는 것을
방조했다. 허가 없이 전용하는 것을 방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공모한 거는 서로 짜고 역할 분담을 해서 이렇게 한 거고, 이것은 방조범은 그 B라는 소유자가, 임야의 소유자가, 이 사람이 그 산지를 전용하려는 거를 전용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이제 임대해 줌으로써 그 임차한 사람, 피고인 A, 이 사람이 그 산지 전용하는 것을 도와줬다. 이런 취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보면은 여기 방조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보면은 사실 이거하고 저기 공모한 거하고 방조한 거하고 얼핏 보면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유형은 같은 유형이잖아요. 같은 유형이에요. 근데 하나는 공동정범으로 고 하나는 방조범으로 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이가 있지 하고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공동 가공의 의사,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는 거고, 서로 짜고 역할 분담을 하는 거고, 이것은 서로 짜고 역할 분담하는 역할이 그런 거 아니라 도와주는 거. 이렇게 임대해줌으로써 이게 불법하려는 걸 알면서도 임대해줌으로써 서로 막 그냥 짜고 하는 그 정도는 아니고, 알면서 이렇게 해주는 거, 도와주는 거, 그게 이제 방조범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정독을 하셔가지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느낌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해 놓는 게 좋겠죠. 같은 유형 사건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것은 농지법 위반이에요. 피고인 B는 소유자, 철골 비닐하우스, 농지에 설치된 철골 비닐하우스 소유자, 피고인 A는 철골 비닐하우스 임차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피고인 A하고 B가 서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피고인 A가 임차인이 내가 이거 화환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작하는 화환이라든지 자재, 의자, 테이블 등 이것을 창고처럼 좀 쓰려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제 이야기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피고인 비닐하우스 소유자가 임차인한테 이것을 임대해 줬고, 그 다음에 서로 사전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이것을 빌려줄 테니까는 네가 이거를 창고처럼 써라 이렇게 해가지고, 피고인 A는 그렇게 해가지고 화한, 자재, 의자, 테이블 등 물품 보관하고 창고처럼 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가지고 이렇게 농지를 전용했다. 허가 없이. 이런 식으로 아까 산지관리법하고 앞에 거하고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공동정범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번에는 또 요것도 정범, 창고처럼 사용한 사람이 정범이죠. 여기 나와 있고, 빌려준 사람은 방조범. 이렇게 해서 1피의자, 2피의자 구분이 되어 있어요. 범죄사실 구분이 되어 있고, 피고인 B에서 빌려준 사람은 창고로 쓰려는 사람이 관할관청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이렇게 창고처럼, 이건 야적장이네. 야적장으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 여기에서는 이제 철골 비닐하우스였는데, 여기에서는 같은 농지법인데 형태는 좀 달라요. 이것은 이제 야적장으로 사용하려는 거예요. 야적장. 그래서 임차인이 이것을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면서 미리 사전에 적극적으로,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그래 이거 쓰세요 막 이렇게까지는 안 했더라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되고 그랬으면은 공동 가공의 의사, 기능적 행위 지배에서 공동정범이 될 텐데, 이거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것은 그 정도는 아니고, 이 사람이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거구나 알면서도 이렇게 임대를 해줘가지고 방조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판결이 난 거죠. 그래서 공동정범하고 방조범하고 앞에 거를 보면은 소유자가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빌려줬는데 그 과정에서 공동정범으로 처벌한 것도 있고 방조범으로 처벌한 것도 있고, 임대인을 이렇게 좀 그래서 헷갈리는 수가 좀 있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동정범으로 취소된 범죄 사실을 방조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 수사관님들이 공동정범으로 이렇게 임대하고 임차에서 불법행위를 한 사람, 그것을 빌려준 임대인, 그 두 사람을 공동정범으로 이렇게 했더라도 법원에서 보면은 그 동일성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 사실보다 가벼운 범죄 사실, 방조범이 더 가볍잖아요. 감경한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럴 경우에는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건 없겠죠. 방조범이 되면 더 유리한 거니까.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 사실을 방조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대법원 판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님들이 그 임대해주고 임차해주고 해서 임대해준 사람을 임차해준 사람, 임차에서 불법행위한 사람하고 공동정범으로 이렇게 입건하더라도 법원에서는 그것을 이거는 공동정범은 안 되고 그 임대인에서는 방조범으로 적용해야겠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해서 임대차 관계에서는 임대차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면은 임차인이 불법행위를 하면은 공동정범을 한 것도 있고 방조범을 한 것도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서로 결탁을 했는지에 따라 가지고 공동정범이 될 수도 있고 방조범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비슷한 유형의 사건 판결문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식품위생법 위반인데 유흥주점 B는 유흥주점 영업을 했어요. B는 유흥주점 영업을 했어요. 그리고 피고인 여기서 이제 재판받은 사람은 이 사람이 무허가 유흥주점 이걸 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유흥주점 영업을 해서는 아니 돼. 또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런데 해서 이 건물 자체는 유흥주점을 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이 임차인이 유흥주점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빌려준 거죠. 해가지고 B와 위 건물에 관하여 대관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B가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이를 방조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임대차 관계로 해서 그 임차인이 어떤 불법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방조 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이제 판결문들을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임대차 관계 크기가 아니라 다른 유형이에요. 이거는 이제 농산물 원산지 표시하는 법률. 그 방조죄는 위반 방조 해가지고 죄명은 위반 방조해서 방조를 붙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돼 있고 피고인 A 이 사람은 정범이에요. 정범. 피고인은 G로부터 수입산 쇠고기 이렇게 I로부터 수입산 쇠고기 이런 것들을 구입한 다음에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원산지 거짓 표시한 그러한 불법 행위로 재판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범의 범죄 사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뒤에 보면은 방조범의 범죄 사실이 나오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B 앞에서 이제 피고인 A가 정범이었고 피고인 B는 이렇게 A가 그 피고인한테 이렇게 납품받았어요. 피고인이 A한테 납품을 한 거예요. 방조범이 그 정범한테 납품을 한 거예요. 납품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국내산인 것처럼 위장해서 손님들에게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범이 이렇게 피고인 A가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허위로 발급하고 국내산 박스를 옮겨 담는 박스가리 작업도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팔았어요. 이것을 그래가지고 방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막 박스가리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가담을 했으면은 이거는 방조범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동정범으로
서로 공동 가공의 의사로 이렇게 해가지고 기능적 행위 지배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야, 네가 너는 박스가리를 해서 납품해, 나는 그걸 팔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방조범의 범위를 좀 벗어나는 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어요. 이 사람이 국내선 박스로 옮겨 담는 박스가리 작업까지 해가지고 공급해가지고 이제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고인 C는 좀 달라요. 이것은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돼지고기를 마대자루에 옮겨 담는 것을 돕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납품을 했어요. 납품. 이 사람이 국내산으로 이렇게 위장 판매한다는 것을, 거짓 표시에 판매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공급을 하니까 이게 범죄한 것을 더 용이하게 한 거죠. 원래 이게 범죄에 사용되네 그러면은 원래는 이제 범죄에 사용되네 그러면은 공급하면 안 되겠죠. 그것을 내가 물건을 줬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런 것을 알면서도 계속 했으니까 용이하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방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마대자루에 옮겨 담는 것을 돕는 등 해가지고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 이것을 가져다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서 파는구나. 알면서도 계속 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방조가 되겠죠. 폐기물관리법 위반 방조. 여기에 죄명이 해가지고 폐타이어 등 폐기물을 수집 분반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를 갖춰서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피고인은 방조범은 이렇게 B를 운영하는 C라는 사람이 폐타이어를 쌓아놓고 있어가지고 이제 팔아치워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방조범이 그 팔아치워야 되는 폐타이어를 사진 촬영해가지고 그것을 폐타이어를 필요로 하는 D한테 전송했어요. 그 D는 해가지고 그 피고인한테 소개를 받고서 C한테 이제 이것을 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려면은 D가 그 도지사한테 시도지사가 되겠죠. 그래서 신고를 한다든지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 피고인 방조범은 이렇게 자격 조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해가지고 그것을 매수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 불법이 이루어지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로써 피고인은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해서 방조하였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도와줬다. 이렇게 이게 방조범이 되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입국관리법 해가지고 이거는 또 이제 그 허위의 입실 카드를 작성해 줌으로써 허위 난민 신청 범행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람은 그 입실 카드를 이렇게 원래 거기 제대로 살고 있는 그런 거를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허위 난민 신청을 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그 입실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입실했다 이런 식으로 허위 그 사실 확인서를 입실 카드를 작성해 줘가지고 허위 난민 신청 알선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 이렇게 용이하게 해서 방조했다 이런 취지로 출입국관리법에도 이렇게 방조범이 있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법 관련해서는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등록하지 않고 대법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B는 등록하지 않고 대법을 계속해. 이게 정범이죠. 근데 피고인 방조범은 이 사람이 이렇게 대법하는데 불법 대법하는데 그 피고인 방조범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대부자금 돈을 계속 빌려주는 거예요. 그 돈을 쩐주가 된 거죠. 쩐주. 대부자금 불법 행위하는데 자금줄 역할을 한 거예요. 자금줄 역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범행을 용이하게 해서 방조했다. 사전에 야 내가 돈 대줄 테니까 너는 대법해가지고 우리 같이 해보자 해가지고 뭐 반반씩 나누자 이렇게 서로 짜고 그러니까 공동 가공의 의사가 있고 기능적 행위집에 역할 분담을 했다면
너는 운영, 나는 돈 대주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역할이 정해져 있었다면 공동정범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람이 불법 대법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도 계속 대부자금을 빌려주고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엔 도와준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방조범으로 이렇게, 만일에 아마 그 사람이 그냥 뭐 사업자금 한다고 그래서 뭐 다른 거 이렇게 그 사람이 핑계를 대면서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그 사업자금으로 대줬지, 이 사람이 불법 대법하는지는 전혀 몰랐어요 해가지고, 만일에 그게 사실이었다면은 그건 처벌할 수 없겠죠. 그거는 이렇게 이제 고의가 없는 거니까, 방조의 고의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이 사안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앞에서 우리가 봤을 때 뭐 미필적 고의, 미필적 예견 이런 것까지 방조의 고의에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조범을 인정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대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 행정사범 단속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 방조범이 사례가 좀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빈도수가 많은 거는 이거 대법하고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들이요. 폐기물관리법하고 그 다음에 살림지관리법, 이렇게 임야 빌려주고 받고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방조범들이 거기에 좀 있어요. 식품위생법도 있었고. 근데 요거는 이제 대법에, 이거는 뭐냐면은 그 무등록 대법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가지고 명함을 제작해 준 사람을 방조범으로 처벌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제 대법자들이 대법체에서 명함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등록된 업체인지, 원래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건데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이 된 상태에서 명함을 만들어주면 그게 적법한 거겠죠. 확실한 거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불법 대법을 하고 있는구나 하면서도 명함을 만들어주니까 그 명함 자체가, 그 내용 자체는 이제 불법이 되어 있는, 등록을 하지 않은 그런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 대법 광고용 명함을 제작 공급해 줘가지고 B가 이제 그 무렵에 명함을 이용해서 대법자가 아님에도 대법 광고를 하는 행위를, 명함을 만들어줌으로써 용이하게 해서 방조행위를 한 거죠. 이런 취지의 이제 판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무등록 대법자인 B로부터 대법 광고용 명함 제작 의뢰를 받고 B가 등록한 대법자인 지역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명함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방조행위로 이렇게 처벌을 한 거다. 끝으로 상표법 하나 더 보겠습니다. 상표법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는 E라는 사람이 그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 판매를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묵인하거나 아니면 최저 가격으로 노출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팔 수 있도록 도와준 다음 그 대가로 이로부터 H명의 우리인 계좌로 물품 대금의 6%인 합계 34,524원을 송부받았다. 그래서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을 용이해서 이에 상표권 범행을 방조했다. 그러니까 짝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람들이 짝퉁을 만들었구나, 이 상품이 짝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한다든지 쇼핑에 최저가격으로 노출되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판매하는 거를 이렇게 결국에는 옆에서 도와준 꼴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표법 위반, 방조가 됐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 가공의 의사, 기능적 행위집에 짜고 역할 분담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범죄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방조범이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하면서 이 방조범에 해당되는 건 아닌지, 공동정범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건 방조행위 아닌가? 그렇게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방조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